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다른 분들 화면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어, 페스터 RCNN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페스터 RCNN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CNN 방식에서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을 대신해서 리지널 프로포절 네트워크 RPN을 사용한 RCNN을 의미합니다. RPN은 어떤 위치에 물체가 있는지를 예측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논문이 나온 2015년에는 패스트 RCNN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였는데, 그러나 당시에 패스트 RCNN도 리즌 프로포절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PN을 따로 제한하여 해당 네트워크가 CPU가 아닌 GPU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 있는 셀렉티브 설치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RPN을 이용했을 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셀렉티브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2초가 걸렸지만 RPN을 이용했을 때는 1초에 5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aster RCNN 같은 경우에 RPN을 새롭게 제안하고 여기에 Fast RCNN에서 사용하였던 클래시파이어, 디텍터를 합친 모델입니다. RPN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으면 어떤 크기의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지를 학습시키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풀리 커넥티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리전 바운드 리그레션과 오브젝티브네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리전 바운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물체가 있을 법한 위치를 리그레션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고, 오브젝티브네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체가 있는지를 해당 위치에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저널 프로포저를 진행할 경우에 피처 맵의 크기를 n by n으로 윈도우를 슬라이딩해서 피처 맵의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진행합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넣어서 피처 맵을 추출하고 다양한 크기 그리고 비율의 앵커 박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앵커 박스를 사용함에 따라 속도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피라미드 방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스케일이 달라지거나 할 때 따로따로 이미지를 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이 슬라이딩 윈도우 사용을 했을 때 두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때 CSL이랑 리그레션 레이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 EK 스코어가 나오고 4K 스코어가 코디네이트가 나오는 게, EK는 K개의 앵커 박스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그 앵커 박스 안에 오브젝트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서 EK가 나오고, 4K가 나오는 이유는 X좌표, Y좌표, 높이 4개의 튜플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Faster RCNN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 맵을 추출을 하고 이를 RPN에 넣고, 그리고 또 클래시파이어에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RPN에서 나온 결과를 또한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클래시파이어는 각 바운딩 박스에서 물체가 어떤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에 대한 것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았을 때 PI 스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때 필요한 값이 IOU입니다. PI 스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1, 그리고 없으면 0을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리그레션에 앞에 PI 스타가 붙어 있어서 그 네거티브 클래스가 나왔을 경우에 0이 붙어서 그 값을 리그레션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X, TY, TW, TH 같은 경우에 출력값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TX와 TY는 그 해당 바운딩 박스의 중앙값을 나타내고 W랑 H가 너비와 높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트 RCNN과 RPN이 어떻게 피처 쉐어링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 논문에서 세 가지 피처 쉐어링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얼터너티브 트레이닝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스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처음에 RPN만 학습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RPN에서 만든 프로포저를 이용해서 패스트 CNN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고 RPN에 포함되지 않았던 앞쪽 컨볼루션 레이어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진행해주고 네 번째 단계로 앞쪽 컨볼루션 레이어 고정된 상태로 패스트 RCN이 포함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을 진행해 줍니다. 앞에 스텝 1, 2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공유되지 않았지만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 RPN과 패스트 RCNN 클래시파이어 사이에 공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냐를 볼 때 파스칼 VOC 데이터를 이 논문에선 사용을 했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GF랑 VGG16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두 번째 테이블을 봤을 때 여기에서 제안한 RPN과 셀렉티브 설치 그리고 엣지박스가 어떤 식으로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AP 값을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 주장했던 RPN을 사용했을 때 셀렉티브 설치나 엣지박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피처 쉐어링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피처 쉐어링을 진행했을 때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피처 쉐어링을 하지 않았을 때, 피처 쉐어링을 했을 때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3, 4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에서 트레이닝 셋을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성능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테이블 3이랑 4 같은 경우에 테이블 3은 VOC 07을 테스트 셋으로 사용했고 테이블 4는 12년도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둘 다 그런데 비슷하게도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07년도 데이터 그리고 12년도 데이터 그리고 코코 데이터까지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테이블을 보았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티브 설치를 이용했을 때보다 RPN을 이용했을 때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BGG보다 GF를 사용했을 때 더 속도는 빠르지만, 그 이유가 BGG넷보다 더 가벼운 모델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앵커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는 게 나오고, 람다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지 등이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자, ROI 플링이랑 리전 프로듀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ROI 플링이랑 그 ROI 플링은 그 뭐지 패스트 RCN에 나온 거고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패스트 RCN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ROI 플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ROI 플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ROI 풀링이 그 피처맵에서 ROI 따을 때 거기서 이제 픽셀 값을 하나씩 따을 때 반올림해서 올리는 그 값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원리로. 그래서 이제 네, 뒤에 맞아요. 나오는 네. 네네. 계속 해주세요. 아니에요. 계속 이제 해주세요. 어차피 네. 제가 그 PPT에 좀 썼는데 사실 제가 뒤에 발표할 내용이 마스크 RCNN에서 ROI 풀링 대신에 ROI 얼라인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ROI 얼라인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재님 바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그 전에? 네. 그러면 정재님 다 발표해 주세요. 네, 저 화면 공유할게요. 네. 잠시만요. 음,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 RCNN 패밀리 거기에서 이제 마스크 RCNN 논문을 맡았고요. 이제 이 논문은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페스터 RCNN 다음에 이제 좀 더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RCNN이 참 생각보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생각보다 가, 어,
간단했다. 그러니까 이미 패스트 RCNN에서 충분히 뭐 성능도 괜찮고 좀 더 좋은 게 좀 더 좋은 모델이 다 나왔지만 거기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생각을 입혔을 때 그걸 이제 그 모델을 마스크 RCNN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크 RCNN이 패스트 RCNN에서 세그멘테이션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픽셀 레벨을 좀 더 높여갖고 좀 더 정확하게 뭐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 RCNN의 배경은 그렇고 이미 종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패스트 RCNN 자체도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이 성능으로 따져본다기보다는 이 세그멘테이션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패스트 RCNN이 검출해준 이 바운딩 박스가 있잖아요. 이 박스에서 세그멘테이션을 담당하는 이 FCN을 함께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그 결과물이 마스크 RCN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마스크 RCNN에서 마스크라는 거는 마스크 브랜치를 뜻하는 거고 그 마스크 브랜치는 이제 마스크를 예측해주는 브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마스크 RCNN을 볼 때 이미 전체적인 구조 아키텍처 자체가 패스트 RCNN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별점을 둬야 될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좀 다른 점? 그러니까 논문 자체도 애초에 이 논문 자체도 아키텍처가 어떻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해봤는데 성능이 좋더라. 그리고 좀 뭐 프레임워크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델을 개발한 게 아니고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한 거다. 그래서 아키텍처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 더 패스트 RCNN과의 다른 점을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과의 다른 점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먼저 마스크 브랜치라는 게 생겼어요. 마스크 브랜치라는 거는 이제 패스트 RCNN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가장 좀 특화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패스트 RCNN이 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ROI에다가 이제 마스크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 브랜치를 넣어줬다. 근데 그 마스크 브랜치가 이제 작은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FCN 한다는 게 이 마스크 브랜치를 추가해서 그런 원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까지 확장을 시켰다. 근데 그 원리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니까 픽셀을 좀 더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ROI 풀링에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픽셀 값을 뽑아보자 해서 ROI 얼라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얼라인이란 이게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뭐 나와 있고 이렇게 다들 언급을 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ROI 풀링은 좀 정확한 위치 정보를 담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픽셀 좌표값을 반올림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프로세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픽셀 값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니까 바운딩 박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의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의 이런 위치 정보 값들 이런 값들이 이제 좀 일그러집니다. 왜곡이 돼버리니까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좀 자세히 갖고 가보자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써 있는데 좀 뒤에 좀 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피처맵이고 ROI 값이 있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4등분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먼저. 근데 이거 자세하게 위치 값을 자세하게 갖고 가는 게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4등분을 해요. 근데 사실 논문에서는 7 곱하기 7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 자료니까 2 곱하기 2로 갈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쪼갰잖아요. 그러면 이제 16개가 생기죠, 영역이.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이 자세한 이 조각들을 सब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표현한 이거를 सब셀이라고, 이 सब셀을 이 하나의 सब셀의 값을 이제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맥스플링해서 나중에는 그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할당을 할 때 여기에 그 뭐였더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인가? 네, 그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율대로 갖고 가자는 거예요. 이 조각 작은 거 있죠? 첫 번째 조각. 이게 여기로 크게 보면 뭐 여기는 이 검은색 영역이고 여기는 이 흰색 영역이고 여기는 초록색, 파란색. 그러니까 이 비율별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정확하게 값을 갖고 가보자 해서 픽셀의 비중별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되면 원 인풋 이미지의 원본 값이 왜곡되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의 सब셀 값들이 정확하게 다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सब셀을 마친 그 값이 이제 16개가 생길 거고 그거를 4개로 묶습니다. 4개로 묶고 각각의 영역별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맥스플링을 해서 요 하나로 만드는 게 이 온라인 ROI 온라인 프로세스입니다. 네, ROI 온라인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ROI 온라인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 프로세스 보시면 여기에서 바이러니 마스크를 예측을 해서 원래 ROI에 다시 요게 이 원래 이게 값을 뽑아서 여기서 뽑겠죠? 뽑아서 이제 다시 넣으면 그 원본 세그멘테이션 할 때 원본 이미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잘 되겠죠? 여기서 잘 보이게 원본 이미지대로 보이는 형태고 ROI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성능을 비교할 때 이 논문에서 계속 나와요. ROI 풀이랑 ROI 온라인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월등히 높았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이제 성능이 이제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세 번 좀 다른 점 한 가지 더는 이제 마스크 브랜치라는 걸 만든 건데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뭐 RCN과 패스트 RCN에서는 물론 패스트 RCN에서 병렬적으로 실행한다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 역할을 좀 분담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 헤드라는 걸 만들어서 마스크 프레딕션과 클래스 프레딕션을 이제 분리해서 진행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예측하는 네트워크와 ROI를 마스킹하는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로스 값을 3가지로 더해서 이제 뭐 클래스, 박스 바운딩 하는 거, 그다음에 마스킹 하는 그 3가지의 로스 값을 다 더해서 하나의 로스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이 분담되는데 거기서 이 원리에서 FS터 RCNN이 이미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이니까 그 과정을 다 분류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마스크 브랜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마스킹이 있다 없다만 구분을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게 있다 없다 그것만 체크해주면 되는 역할인 거예요, 마스킹. 근데 이거를 병렬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연산도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가능해지고 마스킹을 따로 해주는 브랜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때문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마스크 RCNN의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이렇게 했을 때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소프트맥스를 그러니까 원래 패스트 RCN에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높았다. 근데 물론 그 마스크 RCNN처럼 마스크 브랜치가 있다는 가정하에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마스크 RCNN은 페스터 RCNN과 바이너리 마스크 프레딕션과 FCN, ROI 온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다 하나로 묶어놓은 거다. 근데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페스터 RCNN은 갖고 가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분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스킹 브랜치에서는. 그래서 바이너리로 바뀌었고, FCN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생긴 거고, 그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갖고 가고자 해서 ROI 얼라인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이 박스 바운딩이 같이 결합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당시에 인스턴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도 되고 박스 바운딩도 되면서 동시에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그 당시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모델들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다. 훨씬 월등하게 좋게 나와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그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표이고요.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디텍션이라는 거를 또 결합해서 하는데, 이게 사람 그 키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키포인트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사람의 뭐 어깨 위치나 무릎 위치, 발 위치 이런 것들을 K개의 키포인트가 되는 신체의 위치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는데 그러한 사람의 키포인트 이런 거를 점을 찍겠죠. 그런 키포인트까지 묶어서 하나의 브랜치로 생성해서 학습시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동시에 사람의 포징도 같이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성능이 좋게 나왔대요. 이 CMU 포즈 이거 뭐 이지 포즈였나? 무슨 모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포즈 모델들이 있대요. 기존의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 마스크 RCNN의 키포인트랑 마스킹 기법을 또 적용하니까 성능이 더 좋게 나왔고, 요 아래 보면 요 안에서도 ROI 풀링을 쓰냐 ROI 얼라인을 쓰냐에 따라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I 얼라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방법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른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듦으로써 다른 디텍션까지 결합해서 같이 가능해졌다. 네, 요거까지 이제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스크 RCNN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진짜 잘해주셨고요. 마스크 RCNN이 사실 조금 처음 읽기에는 좀 어려운 논문인 경우도 사실인데, 발표를 들으니까 약간 여러 리소스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RCNN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성능이 욜로나 아니면 다른 요즘 최근 DETR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속도가 아직은 조금 느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RCNN은 그 투스테이지 네트워크잖아요. 어쨌든 그 리전 프로포즈를 필요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스트 리전 프로포즈를 없이는 안 되니까 엔드투엔드가 아니에요. 원 스테이지에서 처음으로 이미지랑 넣으면 훈련 따다닥 이렇게 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중간에 그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를 한번 해주고 멈췄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네트워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투 스테이지 네트워크라는 거에서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두 논문이 이 베스트 RCN이랑 그리고 마스크 RCN이 인용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요. 그 패스트 RCN 같은 경우에는 RPN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직 그 투 스테이지에서 엔투엔드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디텍션 자체는 조금 중요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욜로 버전 5 같은 경우에서요. 근데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하면 방금 예를 들어서 정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브젝트래 휴먼 포즈 디텍션, 휴먼 포즈 디텍션의 키포인트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포즈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완전 처음부터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리전 프로포즈를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 안에서 뽑아낼 수만 있으면 모델이 훨씬 더 잘 작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엔투엔드로 그러니까 하려는 방법이 있나에 계속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완벽한 방법은 사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 한계점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파스트 RCN도 계속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능은 당연히 예전에 다른 논문들이 많이 지쳤지만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정재님께서 발표해 주신 ROI 얼라인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 ROI 풀링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ROI 얼라인, ROI 워프였나? 뭐 그래가지고 약간 좀 변형한 것도 꽤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로 RPN만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 ROI 얼라인도 계속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에서도 ROI 얼라인이랑 그리고 ROI ROI 풀링이랑 같이 비교를 했었죠. 그만큼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제가 그걸 해본 적은 없긴 한데 많이 쓰인다고 해요.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 스테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 스테이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 때문에 잠깐 멈춰야 된다는 모델을 그냥 투 스테이지다.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가 첫 번째 스테이지, 그 다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이